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8%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 역시 0.22% 하락 마감하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미국 시장이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특별할 거는 없었던 시장이다라고 본다면요. 그냥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이래나 저래나 금요일이었고,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올라왔던 흐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그랬죠. 그제 영상에서 1050에서 1055포인트 확인하러 갈 거라고. 그죠? 그래갖고 어제 1555를 딱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로 고점을 높이지 않은 그림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자, 어찌됐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1040포인트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4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돼요. 이래나 저래나 뭐라 그럴까요? 조정을 주면서 고점은 높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은 흐름으로 뭐한다? 방향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위로 올리는 그림으로 조금씩 이격을 벌려놓을수록 위로 올라갈 자리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섬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급등주의 초입이 나오지만 지수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면 뭐한다? 안으로 들어오려는 습성이 강하다. 왜? 대부분 이 지수를 만지는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들이에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그렇게 급등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꾸준함은 있을 뿐이죠.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림인 거고, 그죠?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이날의 고점을 높이고 끝났다라는 건 코스닥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계속 시장을 눈돌리게 만드는 시장이었다. 이번 주 내내 그랬죠. 저번 주부터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지수를 끌어올렸던 애들이 쉬고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그동안 소외됐던 애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에 키 맞추기를 했던 시장이에요. 제약바이오가 많이 눌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서 눈돌리게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눈돌림은 다시 다음 주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개인들 피 빨아먹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수는 상승을 하지만 분명히 이게 움직이길래 이쪽으로 붙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얘는 죽고 얘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시장이 좀 연출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고점을 높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점이 낮아진 거는 아니고요. 이래나 저래나 요 안에서 현재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렇게 좀 만들어내고 누를 줄 알았더니 그냥 여기서 한 차례 눌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있다. 결국에는 이 델타 변이가 잡히지도 않았고, 또 여타 등등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코스피에 크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 즉 거래량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고, 오늘의 시장을 보더라도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을 아낀다 그랬죠. 얘네들 특히 얘네들은 말을 아낀다고 항상 얘기하죠. 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도움 안 되는 애들이에요. 특히나 코스닥에는. 코스닥 보면은 이 매수세 비중만 보더라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비중이 거진 없어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이 외국인과
기간의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춘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주식은 코스피다라고 확연하게 못 박혀 있는 애들이에요. 기존에 외국인들한테 많이 지분을 넘겨줬고 그거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 흐름이다. 작년부터 그런 흐름인데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코스닥이 시총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이 뭐라 그럴까요, 실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보다 그냥 상장하고 나면 그때가 가장 높은 기업의 가치였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사기보다는 대부분 뭐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기준으로 물량을 모았다가 그 물량을 팔아주면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올리든, 아니면 공매도를 얘네들이 쳐주고 혹은 얘네들이 대환대출을 얘네들한테 해주면서 그걸로 돈 벌어먹는 시장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다. 아무튼 뭐 그런 의미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코스피 주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주니까 여기 음봉의 몸통을 못 넘은 거예요. 딱 여기를 맞고 떨어졌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눌릴 수는 있다. 3250포인트 정도까지 눌릴 수는 있지만 그 자리만 유지하면 어찌됐든 이 자리는 한번 치고 올라가는 335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인터파크를 가져왔고요. 인터파크 외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개 많이 가져왔으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요날 영상 찍었죠. 영상 찍으면서 못해도 8,200원대에서 9,2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슈팅이 강하게 11,300원대까지 나오고 나서 주가를 그냥 눌렀거든요. 그죠? 근데 이 11,300원대, 11,000원대를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매물을 많이 쌓았던 자리예요.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위에서부터는 매물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몇 주 이상씩은 머물렀던 자리, 특히 요 자리랑 요 자리를 나눠보면 여기가 딱 요 자리예요. 중간값 정도. 그죠? 요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물이 적지 않다라는 거고, 그죠? 장 초반부터 올라왔던, 기존에도 여기에 매물이 있었던 자리인 거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넘어설 거냐의 관점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애매해요. 보기 어렵다. 왜? 얘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뭘 들어가? 경고에 들어갔어요. 경고 종목이에요. 최소 15일 동안은 주가가 제약이 생긴다. 그럼 이 주가를 경고가 붙은 뒤로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기존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려면 뭘 가야 돼? 여기서 상승을 한번 돈을 팍 써주고 단일가를 들어가야 돼요. 단일가를. 그렇지 않고서는 큰 메리트가 당장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진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요. 분봉에 보면 기존에 이 자리에서 바닥을 한번 만들었고 박스를 쳤고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서면서 여기에 대한 저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만들고, 그리고 요렇게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뭐냐, 요런 개념으로 그냥 단계별로 박스를 만들어 본다면 요런 개념인 거고, 실제적으로 분봉상에 봤을 때 8,200원대가 지지가 나올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이 자리 지지하면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딱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고 한 단계 눌렀다가 이 위로 올려다 놨어요. 어디로?
8,300원대로 다시 한번 올려놨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고점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9,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다. 9,000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거고,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8,300원대를 유지하는 그림, 이게 8,250원까지 열어만 놓고 이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여기죠. 9,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예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8,700원대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1차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8,300원대는 유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8,700원을 넘겨서 지지를 하면 단기적으로 9,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디? 9,250원까지 가능하다. 대신 요 자리 한번 맞고 뭐다? 횡보하는 그림은 분명히 한번 나타나 줘야 돼요. 나타나 주다가 더 이상 이 9,000원 밑으로 하방 압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됐든 못해도 요 자리에 대한 흐름은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다.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 위로 넘어가는 거는 뭐다? 단일가 혹은 경고가 풀리고 나서도 이 매각 이슈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혹은 더 좋은 거래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뭐 SK, 네이버, 카카오, 뭐 롯데, 기타 등등 여러 개가 다 뭉쳤다. 가격이 갈수록 올라간다. 매각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저것 붙다 보면 꼭 매각이 취소되더라고요. 그죠? 매각이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건 얘는 바닥에서 매각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매각의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가를 한번 레벨업 시켜놓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척 했다가 여기서 빵 하고 터져준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미 누군가는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죠? 실제적으로 2,500원에서 만원만 넘어가면 4배 이상이 급등한 거예요. 뭐 고점까지 하면 5배 이상이 급등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약간의 부담감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부담감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지만 어찌됐든 이 월봉상에 보면 뭐 이번 달은 아직 많이 남았고요. 그러면 주봉상도 애매하고, 뭐 월봉상의 개념으로는 7,750원. 좀 길게 보더라도 요 자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돼. 왜? 어찌됐든 빠르게 구름대를 넘어왔기 때문에 이 구름대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의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기간 행보를 한 자리를 빠르게 올리기 위한 거래량이 초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 잠시만요. 멈췄네요. 뭐야 이것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가지고요. 자, 어찌됐든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 8,250원 부근을 이탈하냐 안 하냐가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주가는 다시 한번 9,000원대에서 9,200원대 확인할 거고, 이 자리 위로 올라타면 1만원대까지는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은 분명히 만들어준다. 요 자리 위로 올라가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 밑에서 움직일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한다면 요런 기준으로 7,7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그 안에서 움직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앤디포스
최근에 액면병합 주주재고를 한다고 액면병합을 하고 나서 그닥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시장이긴 했지만 시세적으로 돈이 몰리는 데만 몰리다 보니까 얘가 크게 상승 자체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주주 재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러니까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 회사 그래 한번 믿고 지켜볼 만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애매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를 좀 봐야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어찌됐든 병합하고 나서 크게 상승은 못했던 그림이고 병합하기 전에 가격대로 회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요 자리죠. 1,5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뭔가의 이슈를 또 만들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서 목표가를 위까지 만들어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요 밑으로 횡보하다가 하단으로 넘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줄 거냐예요. 어찌됐든 시간이 얼마가 소요가 될지 언정 이래나 저래나 이 14,000원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14,000원대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한 번 더 17,000원대까지 레벨업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안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냐 그런 관점으로만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이 세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됐어요. 거래 재개가 되면서 오늘 아시아나 항공만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랜 기다림에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위에 있는 단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맞고 쫙 밀려버렸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17,500원대를 유지하는 그림을 나타내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서 17,000원까지 눌렀다 갈 거냐 그냥 관점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거래 재개가 됐다라는 건 굉장히 좀 나은 부분인 거고요. 이 거래 재개가 됐다가 또 다시 한번 거래가 정지되는 확률도 가끔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 대표이사 횡령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횡령보다 더 나쁜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와 여기 이렇게 나눠진다. 현재 기준은. 그러면 23,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방이 달라진다. 그럼 23,000원까지는 뭐다? 현재의 자리는 박스권이다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다시 하단까지는 열려있지만 웬만하면 17,000원 부근 때를 하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17,500원에서 17,000원대에서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에 비해서 아시아나 IDT도 오늘 뭐 강하게 그냥 눌렀죠. 얘는 좀 가다가 조금 더 뽑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럼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21,000원대까지) 열린 종목이고 25,500원까지 위로 열려있는 자리네요. 여기에 대한 딱 중간값이 23,400원 오늘의 저점 자리죠. 이 자리를 유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쳐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밑으로 누를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럼 21,000원까지는 열려있지만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거 봤을 때 22,300원이 된다라는 거죠. 즉 23,400원을 깨고 하향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22,500원까지는 열려있겠구나. 거기서 지지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그나마 제약바이오 중에 주가가 다 누르는데 이 진원생명과학만 꾸준하게 버티는 그림이에요. 기존에 시세를 내고 지금 현재 경고 종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주가를 같이 눌렀다가 다른 종목은 여기서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났는데 얘는 그걸 거꾸로 쳐 올리는 그림이거든요. 대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mRNA 백신에 대해서 뭐 현재로 나쁜 뉴스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고 눌리는 그림이지만 이 쌍봉이 강하게 눌러버리면 다시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넘기기 힘드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고점을 한번 넘기려고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53,000원 위로 올라타느냐, 종가가 올라타느냐가 관점이고, 밑으로는 48,000원을 이탈하지 않느냐의 관점이에요.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준다면, 만약에 위로 올라와서 53,000원을 넘었는데, 여기죠, 여기 56,000원, 57,000원까지 요렇게 딱 잡아놓고, 요렇게 딱 잡아놓고 요 57,000원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못 넘기면 결국엔 다시 한번 요 자리까지 열려있다. 요런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흐름에서 멈춘다면 얘가 여기서 횡보하면서 경고 딱지를 떼고, 그리고 구름대 상단까지 횡보할 수도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아직은 수급이 빠져나간 그림이 전혀 없어요. 크게 빠져나간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한번 쳐줄 거냐, 아니면 맞고 여기서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고 못 넘기면서 흔들어대면서 약간의 수급이 빠져나갈 기회를 만들어 줄 거냐예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은 수급을 고점을 올려놓고 여기서 확 누르면서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그런 거는 뭐 1,000원, 2,000원짜리 잡주들 어느 정도 시총이 생기고 나면 주가를 여기서 횡보시키면서 고점을 높이지 않고 횡보시키는 그림을 나타내다가 결국엔 이렇게 주저앉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물량을 털어먹어요. 그런 그림을 나타낼 거냐, 한 차례 더 올릴 거냐의 기준은 일단 53,000원 넘기면 57,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거기서 못 넘기면 횡보. 아예 53,000원도 여기서 못 넘기면 주가는 한 번 더 39,000원대까지 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48,000원을 일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휴마시스를 보더라도 지금 이번 주 내내 이 제약바이오만 눌렀어요. 공매도 칠 거 쳐대고, 그죠? 계속 음봉탕이죠. 뭔가 올라올 게 없어요. 근데 흐름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존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요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누르는 자리라고 지금. 그죠? 그러면서 위에서 주가를 올려놓고 상승, 하락 A, B, C파가 나온 자리예요 지금. 이유 없이 갭으로 밀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델타 변이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일부러 누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19,500원까지는 열려있지만 요 자리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못해도 여기 빠졌던 갭자리는 한번 매꾸로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 갭자리 위로 올라타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박스를 도전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 차트를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엑세스바이오도 좀 얘도 강하게 눌렀죠. 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탈하지 않게끔 보여야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중이라는 거죠. 굳이 여기서 멈추기에는 뭔가 부족했는지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그럼 실제적으로 얘는 25,500원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지켜주면 어찌 됐든 이 32,500원까지는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29,100원대가 나오겠죠. 어제의
저점 자리, 그쵸? 그럼 다시 이 위로 올라타면 또 여기까지, 못 올라타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요런 그림으로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KPM테크가 오늘 다시 또 움직이죠. 얘는 희한하게 금요일만 되면은 좀 주가를 올려놓는 버릇이 있어요. 한 주에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금요일만 되면 모양을 만들어 놓는 자리고, 주봉이 십자 양봉이 떴죠. 그러면 이제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가 한 차례 중요할 수 있는 자리다. 이 구름대 하단을 맞고 떨어질 거냐, 구름대 상단을 맞고 떨어질 거냐, 둘 중에 만약에 상승한다면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눌러서 어디 2,800원까지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왜? 방향을 잡는 자리니까. 주봉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튈 거냐 밑으로 튈 거냐,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밑에보다 위로 갈 확률은 높은데 워낙 양기도 많고 실제적으로 뭔가 이슈가 강하게 터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뭐 수급이 다 나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래나 저래나 못해도 이 자리는 한번 찍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3,550원. 그걸 찍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재택근무 관련이죠. 이 종목도 뭐 또 눌렀죠. 뭐 실제적으로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눌렀어요. 그러면 오늘의 제약바이오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단키트 관련주든 백신 관련주든 다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저점을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월요일날 이 밑으로 갭만 떨어져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뭐다? 요 자리를 한 번 더 지킬 확률이 높다. 거래가 강하게 안 들어오면서 누르는 자리예요. 만약에 갭으로 민다면 이 갭 자리를 메꾸고 간다라는 거고, 9,900원대까지 9,800원대까지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라는 관점인데, 크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주가는 다시 한번 11,500원 때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래나 저래나 이 코로나에 대한 이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규 투자의 관점으로는 솔직히 별로예요.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의 관점으로만 현재로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신규 투자를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크게 그렇게 막 강한 종목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 상관은 없다. 뭐 저 없으면 이런 종목도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뭐 시장에 널린 게 종목이니까 뭐 그런 거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솔고바이오 기존에 영상을 한번 찍었죠. 여기서 영상 찍으면서 1,4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단일가면 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단일가 동안 올라왔어요. 근데 단일가가 끝나면서 주가가 한번 눌렀고, 그러면 뭐 다 제껴두고 2,0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못 뽑아냈고요. 그러면서 눌렀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열려있는 자리가 길게 보더라도 이제 1,550원은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 1,600원을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1,700원대에서 요 자리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야만이 다시 또 요런 자리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여기서 끝은 아닐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YJM 게임주, 뭐 디지털 치료제 개발 추진 소식에 뭐 오늘 상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새 게임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카카오가 못 갈 때 카카오 게임즈가 갈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 이 구름대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아직 이번 달은 안 끝났으니까 좀 더 열어둔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들어왔을 때는 2평을 밑으로 깔고 캔들을 위로 올리는 자리인 거고, 거기에 대한 캔들의 고점이 3,800원대가 한번 열린 자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음봉이 3,600원, 밑에가 3,400원이에요. 그죠? 이 자리 일단 확인한 자리예요. 이 자리 일단 확인했고, 이 윗자리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서 밑으로 열릴 수 있는 자리대는 2,700원까지 열려 있지만 여기까지 뭐 버틸 수는 없는 자리인 거고요. 그쵸? 버틸 수는 없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3,000원을 유지를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3,000원을 유지를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관점이고, 그런 3,000원의 자리가 기존의 고점은 어느 정도 유지한 자리고요.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놓은 자리죠. 그쵸? 그런 기준으로만 바라보시면 되고, 위로 올라오는 자리 3,170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또 한 번 고점을 갱신하러 간다. 못 가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주가를 한 번 더 밑으로 누를 수도 있는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이 안에서 갇혀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혹시나 언더슈팅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는 있으니까 요런 자리까지 열어두시고요. 2,980원 이 안에서만 당분간 움직이더라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대신 3,180원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또 한 번 슈팅을 뽑아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리딩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